슈퍼볼 59 프리뷰, 드디어 슈퍼볼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펼쳐졌던 이 슈퍼볼 57의 매치업이었던 이 칩스와 이글스의 대결을 올해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이 슈퍼볼 리매치를 앞두고 정말 저 또한 너무나도 이 두 팀 간의 경기를 예측하고 또 픽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현재 라인이 칩스가 1.5포인트 페이보릿인 만큼 사실상 뭐 반반 싸움이다. 이 어느 미디어나 어느 팬이나 전문가나 정말 양쪽 팀을 고르는 것에 있어서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할지 저 또한 예측하기 힘든 이 슈퍼볼 59를 한번 프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퍼볼 리매치입니다. 2년 전에 만났던 두 팀, 하지만 그 팀과는 분명히 다른 팀의 면모를 현재 보여주고 있죠.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우 오펜스 웨폰진이 분명 2년 전보다 더욱더 다양하고 그리고 더욱더 강한 선수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디펜스에 있어서도 칩스의 코너백, 이 스니드의 그런 부재나 그런 부분들이 칩스가 그래도 강한 디펜스의 면모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2년 전보다는 칩스의 디펜스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글스의 경우에는 세쿠안 바클리라는 러닝백이 2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2년 전에 젤런 헐츠의 퍼포먼스는 분명 올 시즌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죠. 디펜스의 경우 이글스의 2년 전 디펜스 물론 최고였어요. 조나단 개넌 현재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감독이 이끌었던 디펜스 분명히 좋았어요. 하지만 빅 판지오 코치가 이끄는 올 시즌의 이글스의 디펜스가 저는 더욱더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두 팀은 분명 슈퍼볼 리매치의 이 타이틀을 들고 경기를 펼치겠지만 분명 2년 전과는 다른 타입의 팀을 현재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다른 스토리가 저는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경기 가장 관건인 것은 역시 러닝백인 세쿠안 바클리의 활약이 이어지기만 한다면 저는 이글스의 승리로 거의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 만약 세쿠안 바클리를 잘 저지할 수만 있다면 칩스의 손쉬운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클리가 과연 티렐 데이비스라는 이 덴버 브론코스의 슈퍼볼 우승을 이끌었던 슈퍼볼 MVP도 드러냈던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즌을 만들어냈던 러닝백을 뛰어넘는 이 새로운 이 역사를 쓰는 슈퍼볼을 만들어낼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팀의 성격이 다른 오펜스,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우에는 정말 퀵 패싱 게임, 퀵 디시전 메이킹, 딩크 앤 덩크 타입의 패스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드라이브, 많은 플레이들을 소화하면서 현재 패트릭 마홈스가 엄청나게 풋볼의 도사처럼 이 리듬을 베이스로 한 오펜스를 펼쳐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글스의 경우 리듬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 한 번의 슈퍼 플레이를 통해서 AJ 브라운 30야드짜리 터치다운 캐치, 그리고 세쿠안 바클리 60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 이렇게 한 번 한 번의 빅 플레이를 통해서 이 득점을 만드는 것처럼 두 팀의 오펜스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떠한 오펜스가 더 나은 팀이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겠지만, 이 다른 타입의 오펜스를 한 슈퍼볼 경기에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게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는 사실 힙합을 잘 모르지만 이 켄드릭 라마를 좋아하는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의 말로는 이건 무조건 봐야 한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하프타임 쇼까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경기에 대해서 한번 중심적으로 살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캔자스시티 칩스의 오펜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 쪽을 살펴볼 건데요. 칩스의 오펜스, 플레이오프에서 패트릭 마홈스의 반대편에 서지 마라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톰 브래디를 반대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마홈스를 플레이오프에서 이 선수가 부진할 것 같다, 이 선수가 질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 바보같은 예측이에요. 마홈스는 플레이오프라는, 그리고 슈퍼볼이라는 무대에 있어서 정말 그 어떠한 쿼터백보다도 역대 최고로 가장 뛰어난 선수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칩스의 오펜스에 대해서
까놓고 이 이글스의 디펜스와의 매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먼저 한 가지의 물음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 물음은 바로 그래서 조 튠이를 어디다 배치할 건데? 라는 물음이에요. 조 튠이라는 리그 최고의 레프트 가드, 정말 우승을 많이 거머쥐었던 이 레프트 가드는 칩스의 현재 불안한 이 레프트 태클 자리를 땜빵하기 위해서 현재 이 시즌 말부터 레프트 태클 자리를 이 레프트 가드인 조 튠이가 현재 대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켈리 앤더라는 이 백업 가드가 현재 레프트 가드로서 이 경기를 뛰고 있죠. 그렇지만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심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 튠이는 레프트 가드로서 정말 리그 최고 수준이요. 그렇지만 레프트 태클로서는 최고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땜빵이에요. 말 그대로 평균급의 그런 플레이를 펼칠 수 있고, 뭐 휴스턴 텍산스와의 대결에서 프리색을 이 마홈스에게 허용시켰을 정도로 분명히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라인을 자랑하는 뭐 조시 스웨트과의 맞대결이 기대되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슈퍼볼 경기에서만큼은 조 튠이가 과연 레프트 태클로서 잘 지켜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케이, 조 튠이가 어쨌든 레프트 태클을 서요. 그리고 레프트 가드에 켈리 앤더가 서는데, 켈리 앤더라는 이 가드 또한 굉장히 문제가 현재 생기는 거죠. 이글스의 막강한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들을 상대로 이 선수가 만약에 뚫린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뭐 조 튠이를 가드로 다시 한번 배치시키면서 안정적인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을 유지한 채 뭐 레프트 태클 자리는 뭐 어쨌든 불안하긴 하지만 뭐 타이트엔드나 러닝백을 계속해서 또 다른 엣지 러셔를 같이 2대1로 칩샷을 막 하는 그런 테크닉을 선보이면서 오히려 뭐 스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엑스트라 블러커를 활용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오히려 그게 더 맞는 방향이지 않냐라고 생각해 볼 쯤은 하다는 거예요. 이글스의 이 디펜시브 라인은 정말 막강하기 때문에, 만약 물론 젤런 카터라는 정말 리그 최고의 이 디펜시브 태클은 주로 라이트 가드와 대결을 합니다. 하지만 이글스가 아니 우리 켈리 앤더 너에게 배치할 거야, 우리 트레이 스미스 너와의 1대1 매치업 별로 재미없어, 그냥 백업 가드를 완벽하게 죽여놓기 위해서 패트릭 마홈스에게 그냥 앞면 강타를 꽂아놓기 위해서 젤런 카터를 만약에 레프트 가드와의 맞대결을 사용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칩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결국 칩스라는 팀은 이번 이글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과연 본인들이 레프트 태클, 레프트 가드, 조 튠이 과연 어떻게 배치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더라도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에서 뭐 그냥 평균적인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로는 칩스의 오라인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뭐 조 튠이든 뭐 켈리 앤더든 별로 티가 안 났어요. 그렇지만 이글스의 D라인은 정말 역대급 D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탤런트를 현재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칩스가 과연 어떠한 모습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느냐, 그리고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들이 칩스의 오라인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것이 경기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저는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칩스는 또 다른 전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패트릭 마홈스 계속해서 퀵 패싱 게임, 3스텝, 뭐 1스텝, 드랍백 패싱 게임 그냥 2초 안에 그냥 공을 무조건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글스의 D라인을 어쩌면 무력화시킬 수도 있겠죠. 이들의 무지막지한 뭐 패스러쉬, 프레셔 이런 것들 내가 공을 빨리 던질 거니까 상관없어, 이러한 식으로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글스의 디펜스도 분명히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저는 칩스의 오펜스를 생각했을 때 앤디 리드 감독이라는 이 리그 최고의 그리고 역대 최고로 뛰어난 이 오펜스 게임 플래너로서의 그러한 관점을 바라보자면 어떻게 이글스의 디펜스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글스의 디펜스는 이 빅 판지오 코치가 이끄는 이들의 디펜스는 분명 투 하이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이 변장되고 로테이팅 위주의 그러한 디펜스를 펼쳐내면서 마홈스의 그러한 스냅 전과 스냅 후에
그러한 디펜스의 변화를 통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느리게 만들고 우리가 자랑하는 디펜시브 라인이 빨리 라인을 부수고 그것을 이 마홈스와 칩스의 오펜스를 좀 느리게 만드는 타입의 그런 스킴과 플레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분명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노력을 할 거예요. 과연 앤디 리드 감독이 이러한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칩스는 분명 리그 최고의 스텝 그리고 번치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입니다. 이글스가 뭐 블리츠를 사용하든 이글스의 뭐 코너백, 이글스의 세컨더리 뛰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칩스는 스페이싱을 만들어내는 팀이고요. 또한 이 트래비스 켈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이 매칭 커버리지를 상대로 굉장히 많은 이 스페이싱을 창출해내고 트래비스 켈시는 정확한 라우트가 사실 없잖아요. 거의 자유적인 롤을 부여받은 선수로서 오케이 디펜스가 그냥 없는 곳으로 나는 간다. 수비수가 없는 필드로 가서 그냥 패트릭 마홈스 바라보면 나한테 공을 던져줄 거야.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라우트를 타는 선수로서 이글스의 매칭 커버리지가 만약 뭐 플러드 컨셉이나 이처럼 이 본인이 어떠한 뭐 코너백과 뭐 플랫 디펜더 누가 막 이 런닝백을 챙겨야 되고 누가 뭐 타이튼을 챙겨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트래비스 켈시가 어떻게 해서든 이 스페이싱을 찾아내어서 이 포지션 가이로서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경기 트래비스 켈시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에게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트릭 마홈스의 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분명히 이번 경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저번 주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에서 캔자스 시티 칩스 앤디 리드 감독은 패트릭 마홈스의 이 쿼터백 디자인 런 플레이를 허용을 시켰어요.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했냐면 그동안 칩스와 앤디 리드 감독은 패트릭 마홈스의 부상 가능성 때문에 웬만해서는 쿼터백 디자인 런을 플레이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이더라도 말이죠. 왜냐면 뭐 몇 야드 더 얻을 바에 우리 팀 쿼터백 리그 최고의 선수가 다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삼가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런데 플레이오프, 우승, 슈퍼볼, 3핏 이것들을 위해서라면 분명 앤디 리드 감독은 저번 경기에 이어서 마홈스의 발을 활용한 그런 디자인된 플레이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많은 뭐 트릭 플레이들을 통해서 이글스의 디펜스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글스의 디펜스는 만만치 않아요. 이글스는 저번 주 이 챔피언십 경기에서 워싱턴 커맨더스를 상대로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쿼터백 리드 플레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쿼터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 런닝백에게 공을 줘봤자 우리 팀의 디펜시브 라인이 너네 팀의 오펜시브 라인을 압도하고 무너뜨릴 거니까 너네 런닝백은 몇 야드 못 나가. 오히려 우리는 잡기 힘든 쿼터백 너에게 신경을 쓸 것이고 너의 패스 혹시 모를 뭐 RPO 상황에서의 패싱 게임 그것에 너는 신경을 쓸 거야 라는 타입의 플레이들을 계속 선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패트릭 마홈스가 뭐 런닝백에 공을 주는 신용을 하고 본인이 막 뛰려는 신용을 한다면 무조건 뭐 백사이드 엣지 러셔는 패트릭 마홈스를 쫓을 것이고요. 오케이 카림 헌트에게 공 줘. 카림 헌트 어차피 이번 정규 시즌 내내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데 힘들어 했고 그가 물론 뭐 3야드 4야드 전진하는 거 뭐 꾸준하고 잘해. 하지만 더 많은 야드를 전진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RPO 상황에서도 런닝백에게 공을 줄까 아니면 뭐 백사이드 리시버에게 뭐 슬랜트 라우트, 글랜스 라우트, 패스를 던질까 한다면 우리의 라인베커는 무조건 드랍을 하는 거예요. 커버리지 드랍 아웃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런닝백을 막는 거에는 자신 있으니까. 카림 헌트 분명 폭발적인 런닝백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글스가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똑같은 러싱 게임이 벌어졌을 때 칩스에게 러싱 게임을 유도했을 때 이글스는 너네가 러싱 게임을 한다. 우리 팀도 러싱 게임을 할 것이고 우리 팀의 런닝백의 기대값이 너네보다 훨씬 뛰어나다. 카림 헌트가 20번 공을 받고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세쿠안 바클리가 20번 똑같이 공을 받고 뛰어요. 그렇다면 결과물이 당연히 어느 팀이 더 뛰어날 거예요? 바로 이글스예요. 이글스가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옵션 플레이를 칩스는 지금까지 소화했고 이번 경기에서 소화를 할 것이요. 그렇지만 이글스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런닝백에게 공을 줄 것을 설계해야 되고, 만약 런닝백에게 칩스가 계속 카리먼트에게 파체코에게 공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글스의 승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러싱 게임을 시도했을 때 이글스의 기대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말이죠. 결국 이글스의 디펜스는 이 본인들이 자랑하는 디펜스 탤런트와 그리고 칩스 오펜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점을 토대로 분명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경기를 주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오펜스가 아닌 오히려 디펜스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저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글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빅 판지오 코치는 덴버 브론코스의 감독 시절부터 이 패트릭 마홈스를 여러 번 만나고 또 작년까지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코치로서 패트릭 마홈스와 또 만나면서 다 졌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은 빅 판지오 코치는 지금까지 패트릭 마홈스를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작년 정규 시즌 9주차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경기에서 후반전 패트릭 마홈스와 칩스 그리고 앤디 리드 감독을 셧아웃 시키는데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전반전에 21점을 허용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후반전에 0점 무득점을 하도록 이 빅 판지오 감독이 성공을 했었고,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예상하지 못한 블리츠, 마홈스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디펜스 플레이 콜을 내면서 칩스의 오펜스를 당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을 득점을 그치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이글스의 디펜스 그리고 빅 판지오 코치의 디펜스가 조금은 공격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선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빅 판지오 코치의 디펜스는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에 같이 만나면서 결국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라인을 가지고 있고 올 프로 퍼스트의 라인베커를 보유하고 있고 또 쿠퍼 느진이라는 루키 니켈 코너백, 정말 프로볼급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퀴넌 미첼 루키 이 코너백이야. 하지만 굉장히 뛰어나죠. 데리우스 슬레이, 프로볼급, 올프로급 코너백을 이미 가지고 있고, 첸시 가드너 존슨과 블랭크십, 이들의 세이프티들 굉장히 뛰어납니다. 즉, 빅 판지오 코치가 지난 30년, 40년간 본인의 코칭 커리어를 이어갔던 이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디펜스 탤런트를 현재 보유했고, 그리고 가장 본인의 디펜스를 완성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시즌입니다. 그리고 빅 판지오 코치가 지금까지 30년, 40년간 코칭 생활을 이어가면서 정말 많은 디펜스의 변화를 주었잖아요. 본인 스스로 성장을 하고 리그의 트렌드에 따라 디펜스 스킴도 변화를 주고 하잖아요. 결국 빅 판지오 코치가 올 시즌까지 지금 슈퍼볼 이번 경기까지 이 디펜스의 변화를 주고 그것에 있어서 지향하는 점은 패트릭 마홈스를 막기 위함이었어요. 패트릭 마홈스가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 트렌드, 오펜스 스킴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빅 판지오 코치는 최근 3, 4년간 굉장히 많은 디펜스의 변화를 주었고 그것이 현재 리그의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리하자면 이글스의 디펜스 빅 판지오 코치는 이번 이글스라는 팀을 토대로 본인의 디펜스를 완성했고 그 완성의 결국 목적은 패트릭 마홈스를 막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번 슈퍼볼 무대를 토대로 빅 판지오 코치는 정말 그 지난 몇 년간의 그 수모, 마홈스에게 매번 패했고 본인이 덴버 브론코스의 감독에 잘렸고 그런 모든 이 악연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되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칩스의 오펜스에서도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꺼내들 수 있겠죠. 이글스의 디펜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키이지만 굉장히 잘하는 코너백인 뭐 퀴넌 미첼과 또 니켈 코너백인 뭐 쿠퍼 드진 이러한 선수들을 가졌어요. 정말 루키답지 않습니다. 이 선수들이 시즌 말미부터 그리고 플레이오프 무대부터 펼쳐내고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에요. 칩스의 뭐 스크린 게임, 칩스의 뭐 퀵 패싱 게임을 통한 약 플레이, 상관없어요. 이글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잘하는 태클링을 토대로 저번 챔피언십 경기에서 커맨더스의 그 정말 수많은 뭐 버블 스크린, 나우 스크린 이런 것들 아예 0야드 네거티브 플레이로 만들어냈습니다. 즉 저는 이글스의 디펜스가 분명히 이 마홈스를 카운터 칠 수 있는 앤드리드 감독을 정말 못살게 굴만한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반면에 칩스의 오펜스도 이 완벽해 보이는 이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 공략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는 바로 루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톰 브래디, 정말 뭐 고트죠. 역대급 최고의 선수가 항상 플레이오프 무대 그리고 이 빅게임에서 그가 주안을 가지고 경기를 펼치는 점은 바로 상대 디펜스의 루키 선수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물론 쿠퍼 드진, 퀴넌 미첼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루키들은 결국 경험이 부족하고 때때로 중요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그러한 텐던시를 좀 유출한다든지 이 플레이를 정말 집중하고 디테일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쏟아야 할 때 무언가 베테랑 쿼터백 입장에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타입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패트릭 마홈스는 놓치지 않을 것이에요. 톰 브래디처럼. 결국 칩스는 이 퀴넌 미첼과 쿠퍼 드진, 이 이글스의 루키라는 선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게임 플랜을 어느 정도 짜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이 한번 털리기 시작한다면 계속해서 터는 거죠. 뭐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그 카이르 일람이었나요? 그 코너백을 상대로 막 계속해서 공략을 했던 것처럼 이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도 칩스의 오펜스가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저는 커맨더스와의 경기를 봤을 때 이글스의 디펜스가 이 잭 얼츠나 이들의 타이트엔드들을 상대로 언더니스 패스에 있어서 무언가 재밍하고 또 디펜스의 그 본인의 그런 존 커버리상에서 월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프리하게 리시버와 타이트엔드를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칩스는 분명히 이를 잘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쉬운 5야드, 뭐 6야드짜리 플레이들을 마홈스가 연속적으로 스트라이크를 꽂아내면서 그것을 성공시킨다면 칩스 입장에서 생각보다 쉽네? 생각보다 헐겁네? 라는 식의 드라이브 전진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글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우리는 너네가 뭐 많은 플레이를 소화하고 드라이브가 길어진다면 우리는 저번 워싱턴 커맨더스와의 경기처럼 턴오버를 만들어낼 것이다. 너네 플레이 많이 해봐. 우리는 턴오버, 뭐 피넛 펀치, 펌블 유도해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너네들의 약점으로 발목을 잡을 것으로 만들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과연 칩스의 오펜스와 이글스의 디펜스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칩스의 디펜스 그리고 이글스의 오펜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이글스의 오펜스를 바라봤을 때 드는 뭐 의문은 단 하나죠. 세쿠안 바클리를 어떻게 막을 것이고, 또 세쿠안 바클리가 얼마나 큰 활약을 이번 경기에 펼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예요. 저는 칩스의 디펜스, 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스패그 코치는 빌 벨리책을 제외하고서 저는 역대 최고의 디펜스 게임 플래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코치가 현재까지 5번의 슈퍼볼 우승을 들었을 정도로 정말 미친, 항상 그리고 플레이오프 슈퍼볼 무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 게임 플랜을 가지고 오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가 되는데, 과연 바클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별다른 준비를 해올 수 없다가 정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바클리라는 선수는 먼저 제가 역대, 저도 뭐 풋볼을 그렇게 오래 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 풋볼을 보면서 가장 런닝백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이만큼 혼자의 힘으로써 많은 플레이를 성공시키고 이만큼 오펜스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펼치는 선수는 저는 바클리가 1등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러한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컨 바클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타입의 선수이고요. 뭐 플레이메이커, 뭐 빅플레이, 뭐 정말 많은 수식어를 뭐 해줄 만큼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 러닝백이라는 선수를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바클리를 막기 위해서 박스를 채운다 하더라도 오히려 바클리는 로디드된 박스에서 더 좋은 플레이를 펼쳐요. 오케이, 박스가 차있네? 세이프티가 싱글 하이네? 오케이, 어떻게든 라인베커 막 점프컷, 뭐 허들 뭐 해가지고 막 따돌리면은 세이프티 한 명 그대로 스피드로 제치고 60야드짜리 터치다운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바클리라는 런닝백을 막기 위해서 박스를 오히려 채운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LA 램스와의 경기에서처럼. 즉, 저는 스패그 코치가 본인들이 자랑하는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오히려 유지하면서 바클리에게 짧은 야드를 허용하되 본인들의 뭐 세이프티를 빠르게 내려오게 만들면서 바클리가 두 번째 컷을 뭐 점프 컷을 할 때 그것을 좀 느리게 만들고 제어하면서 어느 정도의 야드는 내주지만 그가 그것을 50야드, 60야드짜리 터치다운을 만들지 못하는 타입의 장치를 하도록 플레이를 무언가 준비해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5야드, 6야드, 뭐 7야드 이 정도의 플레이는 바클리에게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칩스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50야드짜리 터치다운 플레이로 이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을 현재 이글스는 분명히 불안해할 것이고 칩스의 디펜스는 오케이, 헐츠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는 더 좋다. 뭐 AJ 브라운, 디반테 스미스 둘 다 대단하지만 젤런 헐츠의 디시전 메이킹 분명히 느리고 우리는 그 디시전 메이킹을 더욱더 느리게 만들 수 있는 타입의 변장된 커버리지를 매 경기, 매 플레이마다, 매 스냅마다 정말 보여줄 수 있는 팀이고 우리 팀의 코너백 뭐 제리우스 스니드가 빠지긴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제일런 왓슨과 트렌트 맥더피라는 좋은 코너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스는 분명히 바클리의 빅플레이를 막는데 분명히 중점적으로 게임 플랜을 짜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글스의 경우 바클리의 짧은 야드에서의 성공을 토대로 과연 어떻게 드라이브를 전진을 시키고 패싱 게임에 있어서 더욱더 그것을 확장하느냐가 이번 경기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글스의 오펜스는 어쨌든 스프레드 오펜스예요. 이들은 박스를 채우게 만들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박스를 안 채웠네? 그러면 그냥 바클리에게 공을 주고 박스를 채운다? 그러면 AJ 브라운과 디반테 스미스, 댈러스 가더트 이들이 1대1 찬스가 벌어지네? 오케이, 젤런 헐츠 너가 골라봐. 이번 스냅에서 가장 괜찮은 매치업 너가 찾아봐. 그럼 무조건 AJ 브라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J 브라운은 그냥 공 던지고 그것이 뭐 30야드짜리 캐치가 되고 뭐 레드존 상황에서 그게 터치다운이 되고 끝이에요. 이처럼 이글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간단한데 과연 칩스의 디펜스가 이 간단하면서도 뚫어낼 수가 없는, 뭐 막아낼 수가 없는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를 상대로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글스의 경우 이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의 발을 활용해가지고 뭐 쿼터백 디자인런 플레이를 떠나서 저번 워싱턴 커맨더스와의 경기에서처럼 이 붓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이 어쨌든 뭐 세컨 바클리에게 스냅을 주는 척 하면서 또는 이 센터에게 스냅을 바로 받고 뭐 라이트 사이드로 이 부스 플레이를 진행했을 때 상대 라인베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또는 상대 코너백 입장에서 당연하게도 젤런 헐츠의 이 태클링을 위해서 플레이를 펼칩니다. 젤런 헐츠는 당연히 위협적인 러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막기 위해서 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글스의 선수들에게 오픈 찬스가 열릴 것이고 젤런 헐츠의 발을 활용한 이러한 플레이들이 이글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칩스의 디펜스가 이번 경기 이들의 코너백을 과연 어떻게 배치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트렌트 맥더피가 뭐 이번 시즌에 아웃사이드 코너백으로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펼쳤지만 분명히 슬롯 코너백으로서 이번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리그 최고의 슬롯 리시버인 이 디반테 스미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디반테 스미스를 막기 위해 맥더피를 이 스미스에게 배치하냐 아니면 AJ 브라운을 막는데 뭐 총 집중하느냐 또는 뭐 제일런 왓슨이 어떻게 가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댈러스 가더트라는 또 다른 타이트엔드가 어떻게 이들의 칩스의 라인베커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러한 매치업의 요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자면 이글스의 오펜스를 칩스의 디펜스가 온전히 막아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쿼안 바클리는 이 모든 것을 정말 부숴낼 수 있는 스킴적인 열세 또는 정말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패싱, 러싱 블락이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뚫어내고 결국 터치다운을 만들 수 있는 타입의 선수예요. 그렇기에 칩스의 디펜스가 바클리를 완벽하게 막지 못할 거니까 바클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저는 이글스의 오펜스는 잘 전진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결국 관건은 그것이죠. 이글스의 오펜스가 경기 초반에 슬로우 스타팅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글스의 오펜스,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들의 경기를 아마 정말 팬으로서 정말 모든 경기를 채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글스의 오펜스는 정말 슬로우 스타팅을 합니다. 젤런 헐츠 경기 초반 1쿼터 특히 굉장히 못해요. 이 디시전 메이킹 굉장히 느려요. 물론 저번 주와 같은 모습이라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느리게 시작을 할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가진 디펜스의 힘과 그리고 바클리와 AJ 브라운, 이 슈퍼스타 선수들이 가진 힘을 토대로 이글스는 웬만해서는 전반전에 리드를 당하고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슬로우 스타팅을 오펜스에서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이글스는 전반전에 뒤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접어들면 이글스의 전매 특허 몰아치워가지고 갑자기 20점 30점 차의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이 경기가 이글스가 이렇게 크게 이길 만한 경기였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마무리를 항상 보여준단 말이에요. 결국 칩스의 디펜스 그리고 스패그 코치 입장에서는 우리 팀의 패트릭 마홈스가 빠르게 득점을 거둘 수 있고, 반면에 이글스의 오펜스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타입의 슬로우 스타팅을 시작시키고 1쿼터 이 전반전을 리드 당하게 이들을 만든다면 분명 우리에게 더욱더 승산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후반전을 매니지먼트하는 타입의 그런 드라이브를 이어가면서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에서처럼 마지막을 주도하고 퍼스트 다운, 서드 다운 상황에서의 미친 각종 블리츠를 통해서 젤런 헐츠를 압박한다면 우리의 3핏은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분명히 접근할 것 같아요. 그렇기에 저는 1쿼터 상황에서의 이글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스패그 코치가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플레이라면 굉장히 화려한 블리츠, 변장된 상황에서의 코너백 블리츠나 그러한 모습들을 젤런 헐츠의 초반 오펜스 리듬을 좀 부숴내기 위해서 스패그 코치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준비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글스 오펜스는 결국 이러한 것들을 상대로 얼마나 본인들의 오프닝 드라이브의 게임 플랜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펜스 첫 드라이브를 득점으로 만들 수 있느냐, 만약 만들기만 한다면 저는 이글스에게 굉장히 이 경기의 승기가 거의 기울지 않나 라고 싶을 정도로 이들의 첫 드라이브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칩스의 디펜스가 굉장히 다양한 블리츠 스킴과 그런 모습들, 심프레셔 컨셉 이런 것들 보이기 때문에 이글스 분명히 잘 준비를 해야 와야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냥 우리 팀 탤런트 뛰어나잖아, 우리 팀의 오펜시브 라인이 든든하니까 젤런 헐츠가 좀 느리더라도 괜찮을 거야 라는 식의 안일한 준비라면 분명히 쉽지 않을 것이에요. 칩스의 디펜스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프레셔를 가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펜시브 라인이 강하다고 이들을 잘 막을 것이라고 안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틀린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 과연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일단 키커의 차이를 모두 아실 것 같아요. 이 해리슨 버커라는 플레이오프 최고의 키커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제이크 엘리엇, 물론 2017년 지금 한 8년 됐나요? 그 당시에 제이크 엘리엇은 슈퍼볼 우승을 견인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키커였지만 지금 제이크 엘리엇은 50야드 이상의 필드골 시도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불안해요. 아니, 불안한 정도가 그냥 과언이 아니라
막 경기를 같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와 이렇게 마음이 쫄리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제이크 엘리엇을 못 믿어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어떠한 선택들을 할까? 제이크 엘리엇 안 될 것 같다. 물론 돔구장이고 좀 뭐 준비 기간도 길기 때문에 어쩌면 잘할 수도 있지만 과연 이 플레이오프 슈퍼볼 이 정말 우승이라는 이 롬바르디 트로피를 앞두고 과연 이글스의 감독 닉 시리아니 감독이 제이크 엘리엇을 믿을 것이냐, 그리고 제이크 엘리엇을 믿지 않고 고포릿을 했을 때 이글스의 디펜스가 과연 스패그 코치가 이끄는 칩스의 디펜스를 잘 뚫어낼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칩스 해리슨 버커 게임 위닝 필드골을 정말 수없이도 많이 넣은 키커이죠. 안정적인 키킹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칩스가 이 키커의 차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의 성향이 어떠냐라는 점이에요.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뭐 칩스가 뭐 편파 판정의 뭐 수혜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과연 심판이 좀 더 이 선수들이 플레이하게 냅두는 스타일의 심판이라면 저는 칩스에게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막 콜을 빡빡하게 하고 뭐 뭐만 하면 뭐 홀딩, 뭐만 하면 뭐 페널티 이렇게 심판의 성향이 좀 빡빡하다면 저는 이글스에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칩스의 경우 어쨌든 양 태클에 그런 프로텍션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오펜시브 홀딩의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이글스는 어쨌든 오라인의 탤런트만 보면은 리그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페널티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칩스가 뭐 디펜스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프레스 커버리지, 공격적인 코너백 활용들을 펼쳐내기 때문에 맨 커버리지의 비율이 이글스보다는 분명히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칩스가 만약 뭐 심판이 좀 느슨하다면 분명히 더욱더 좋은 플레이들을 펼쳐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양 팀의 X팩터를 꼽자면 저는 이글스의 경우에는 디반테 스미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 AJ 브라운 너무나도 위협적인 리시버라는 것을 스패그 코치도 알 것이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저는 더블 커버리지 그냥 붙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블 커버리지 붙이면 차라리 그냥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반테 스미스에게 분명히 공간이 열릴 것이고 기회가 펼쳐질 것이고, 디반테 스미스가 과연 칩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어떠한 뭐 야드와 그런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경기에 뭐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이 디반테 스미스에게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칩스의 엑스팩터의 경우 저는 결국 크리스 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크리스 존스라는 이 디펜시브 태클은 JJ 왓 그리고 에런 도널드 이후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할 이 디펜시브 플레이어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정말 명예전당 1수로 들어갈 선수로 저는 확신하고 정말 앞으로 볼 수 없는 타입의 선수예요.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이 크리스 존스라는 선수는 결국 저번 주 버팔로 빌스와의 그 챔피언십 경기에서도 8개의 이 쿼터백 프레셔를 유발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정말 경기의 모멘텀을 발생할 수 있는 타입의 플레이를 매번 펼쳐내기 때문에 이글스의 뭐 디펜스 물론 오펜시브 라인 물론 강합니다. 하지만 메카이 벡튼 또는 뭐 캠 절건 이들이 과연 크리스 존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그러한 클러치 상황 속에서의 크리스 존스의 활약이 결국 이 칩스의 3핏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키포인트 바로 결정적인 4쿼터에서의 플레이입니다. 이 경기는 분명 양팀 모두 반반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 할 것입니다. 결국 4쿼터에 어떠한 팀이 더 좋은 플레이를 펼쳐내고 그 마지막 드라이브를 경기 끝까지 본인들의 위닝 드라이브로 이끌 수 있느냐라는 것이 결국 승자가 결정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번 뭐 칩스의 챔피언십 경우에는 분명 버팔로 빌스의 4쿼터보다 칩스의 4쿼터가 더욱더 뛰어났잖아요. 상대의 오펜스를 스탑시키고 본인들은 러싱을 통해서 시간을 지배하고 퍼스트다운을 갱신하면서 결국 칩스가 승리를 거두었던 것만큼 4쿼터는 결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4쿼터의 플레이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닉 시리아니 감독이 이끄는 이글스보다는 분명 앤드리드 감독과 패트릭 마홈스가 이끄는 칩스에게 좀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것은 까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상 슈퍼볼 59의 우승팀, 저는 먼저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꼽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저는 물론 머릿속으로는 캔자스 시티 칩스를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이글스를 꼽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칩스, 분명히 패트릭 마홈스 이번 경기에서 잘할 것이에요. 또 앤드리드 감독 미친 플레이들 디자인할 것이고, 스패그 코치 또한 막 젤런 헐츠 막 프리생 만들고, 서드 앤 5 상황에서 막 13야드짜리 생 만들고, 막 필라델피아 이글스 막 폴스 앤 20 막 이러한 상황 벌어지고 다 그럴 것 같습니다. 패트릭 마홈스 막 어떻게 해서든 엉성한 또 스크램블 해가지고 막 퍼스트다운 갱신시키고 또 막 카림 헌트 또 막 밀고 들어가면서 터치다운 만들겠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의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을 토대로 만약 캔자스 시티 칩스를, 패트릭 마홈스를, 앤드리드 감독을, 스패그 코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캔자스 시티 칩스를 막을 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은 탤런트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팀이에요. 정말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팀입니다. 세쿠안 바클리라는 런닝백은 제가 정말 풋볼을 지금까지 보면서 본 적 없는 타입의 플레이를 펼쳐내는 선수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미친 활약을 펼쳐낼 것이고요. 물론 젤런 헐츠 분명 어정쩡합니다. 하지만 그가 챔피언십 경기 워싱턴 커맨더스와의 경기에서만큼 플레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그리고 2년 전 그가 캔자스 시티 칩스를 상대로 보여주었던 그 미친 포스를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젤런 헐츠는 분명 본인이 2년 전에 슈퍼볼 롬바르디 트로피를 빼앗겼던 이 칩스라는 팀을 상대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교정해 왔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그 최고의 오펜시브 라인, 리그 최고의 리시버진 다 갖추었잖아요. 디펜스는 말하면 뭐예요? 빅 판지오 코치는 이날만에 기다렸습니다. 패트릭 마홈스를 막기 위해서 본인의 디펜스 철학을 수정하고 거듭한 끝에 리그 최고의, 본인의 코칭 커리어 역사상 최고의 디펜스 탤런트를 보유한 현재,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홈스를 막지 못한다면 그냥 마홈스를 막을 코치? 마홈스를 막을 디펜스? 영영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우승을 꼽아 보겠습니다. 네, 이번 슈퍼볼 59 지금까지 프리뷰를 마쳐봤는데요. 어떠한 팀이 우승을 하든 다 가능하다,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도 슈퍼볼을 지금까지 많이 프리뷰를 해봤는데 가장 어려운, 지금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지금 순간까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만큼 어려운 슈퍼볼이지 않았나 싶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 슈퍼볼 59 재밌게 즐기시고 각자 응원하는 팀들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